위기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1강 중국어 학습법 가운데 제 4급, HSK 4급 학습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우리가 듣기 영역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볼 텐데요. 여러분, HSK 4급은 듣기, 독해, 쓰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듣기 영역 일부분에 대한 구성을 간략하게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我最近在学跳舞，每天都练习5个小时，但还是没有太大的进步。 여러분, 들려지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핵심어가 긍정적으로 들리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부정으로 전환되는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문장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끝부분에 들렸죠? 没有太大的进步에다가 제가 꼬부랑이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그다지 큰 발전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주어진 지문, 자, 주어진 문장 보시면 我跳舞进步很大. 进步大不大? 不大 혹은 不太大 라는 대답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X 표시.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듣기 영역 일부분은 대략 한 줄 반 정도 분량, 한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분량을 들려주고 주어진 제시문, 요거 보고서, 이 보기 보고서 맞는지 틀린지, 맞으면 V를, 틀리면 X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일부분에 대한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나오기 전에 제시문장, 조금 전 요 아래, 요 제시문장, 요걸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뒤 듣고 긍정이면 답으로 고르고 부정이면 여기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 뒤에 이게 오라면 맞다면 V 표시 아니라면 X 표시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문장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상시에 유의어 학습 부지런히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녹음과 문장에 나오는 그 핵심 어휘가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단어 중에서도 유의어를 잘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듣기 이 부분에 대한 구성 및 학습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남녀 두 사람의 대화가 들리는데 눈을 감고 잠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윈윈, 我那条黑色的裤子哪儿去了？我放洗衣机里了。他们最可能是什么关系？ 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얼만큼 잘 들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윈윈, 네, 그 검은색 바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여자분이 我放洗衣机里了. 제가 세탁기 안에 넣어두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래도 좀 가까운 관계임을 예상할 수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답안 중에서 朋友, 同学, 同事, 夫妻 중에서 옷을 직접 세탁기 안에다 넣어줄 수 있는 분 누굴까요? 네, 부부관계겠죠? 따라서 정답은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 중에서 첫 화자의 첫 마디와 두 번째 화자의 대답, 그리고 첫 화자가 뭐라고 질문하는지, 두 번째 화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장소나 직업, 신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해서 첫 화자의 질문과 두 번째 화자의 대답에 집중해서 잘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평소 학습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화자가 뭐라고 말했고 또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두 번째 화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잘 듣고서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학습하실 때는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그냥 안 보고 듣고 따라하기 연습을 자꾸 함으로써 감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요. 듣기 3부분에 대한 학습인데 듣기 3부분부터는 지문 길이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의 메모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男, 您好,有需要我帮助的地方吗? 女, 我想换一部手机. 男, 您看看这个怎么样?不仅样子好看,而且. 女, 好,就买这个吧. 问, 这段对话发生在哪儿? 네, 핵심어는 두 번째 하자의 대답에 있었는데요. 뭐라고 했죠? 두 번째 하자가 我想换一部手机라고 했죠. 따라서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핸드폰 가게죠. 핸드폰 가게. 그래서 정답은 B, 手机店입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대화 나눌 때는요. 보통 첫 화자의 첫 마디의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의 대답의 첫 마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换手机, 특히나 手机라는 명사가 핵심어였습니다. 정답은 B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기 영역 3부분에서는 이렇게 긴 대화문 뿐만 아니라 긴 문장도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4개 보기 좀 복잡합니다만 앞부분에서 뭐 使路人까지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있으면 세로줄을 한꺼번에 거준다든지 주어 부분 혹은 두 글자 뒤에다가 이렇게 세로줄 거준다든지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뭐 이솝우화책에서 접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특히 3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北风和太阳都说自己的力量最大谁能使路上的人们脱下衣服谁就赢了甚至还有人跳到河里去游泳 한 번만 더요. 네, 특히 핵심어 위주로만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谁能使路上的人们脱下衣服谁就赢了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 맞죠? 네, 저도 어린 조카에게 들려준 적 있는 동화책 이야기인데요. 해와 바람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더 힘이 센 사람이 지나가던 어떤 행인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他们决定使用的方法是什么?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했죠? 바로 谁能使路人主动脱下衣服? 누가 행인으로 하여금 지나가는 그 행인으로 하여금 옷을 자발적으로 벗게 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3부분은 이와 같이 조금 장문 듣기예요. 두 사람의 대화보다는 약간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듣기에 대한 학습법으로는 주어진 보기를 먼저 읽고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 형식은 남자 여자의 말을 구분하고 메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빠른 메모, 그러니까 듣고 한글로 메모하거나 아니면 듣고 병음으로 메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보기 옆에다가 살짝 이 내용이 들렸으면 O 표시를, 안 들렸으면 X 표시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평소 듣기 학습은 듣고 보고 따라하기,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그리고 팅시 학습. 이제 우리가 4급 과정 넘어서면 5급이나 6급으로 올라가서는 듣고 메모하는 연습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듣기 3부분에 대한 팁 가운데 또 3번째, 4번째 사항입니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특히나 힌트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내용,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라면 첫 화자의 첫 마디, 두 번째의 대답 뿐만 아니라 설명문이나 혹은 논설문의 형태가 만약에 그 좀 어려운 지문 형태로 나온다면 역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유의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단문 형식은 메모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메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이나 병음으로 쓰시는 게 바람직하죠? 자, 다음은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영역은 사실 4급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3급 수준의 이 독해 일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일부분은 좀 쉬운 편이거든요. 보시죠. 可惜幸福起来坚持不要方便 이렇게 6개의 단어가 주어지고 이 중에서 坚持은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항상 보기 제시어로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고 나머지 중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听了这个故事大家都哭了 사실 쿠 뒤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말은 되거든요. 이게 수어고 그 다음에 문장 맨 끝에 러 붙어 있고 그렇다면 수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보어가 필요한데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향보어 起来가 유일한 정답이 되겠죠? 哭起来了 시작 哭起来了 울기 시작했다. 자, 독해 1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빈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A, B, C, D, E, F 6개 중에서 하나를 제외한 채 5개 중에서 답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부분은요. 평소 단어량이 중요하겠네요. 단어량. 그래서 품사 및 성분, 문장 안에서의 성분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를 잘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 단어 외울 때도 단순히 뜻만 외우시는 게 아니라 품사랑 더불어서 같이 외우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因为家里很 자, 잘 보세요. 집이 아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집이 부유하다 또는 가난하다 이 두 갈래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穷, 네, 내용상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면 穷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부유하다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5급용 단어인데 미리 4급에서 배우면 도움이 되죠.富裕,富裕, FU 사성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씩 따라하세요. 한穷, 한富裕. 네, 참고하시고 이와 같이 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어법을 적용하는 거죠. 조금 전 문장에서 보세요. 쿠 뒤에 부야어라든지 거시 이런 거는 품사적으로 봤을 때나 문장 성분상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술어 뒤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다 불가능하겠죠. 방변도 마찬가지고 속어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2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독해 2부분은 A, B, C 세 개의 문장 중에서 우리가 세 개의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뭐 A, C, B일 수도 있고 B, C, A일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접속사가 주요 관건 요소예요. 不是, 그 다음에 또 보시면 不是, 그리고 而是. 고정격식 접속사 가운데 不是 앞에, 而是뒤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A, C 순서임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A는 但是이라는 문장이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B가 첫 시작 문장이겠죠?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B, A, C입니다. B에서 这次比赛我们得了第一名. 이번 시합에 우리가 1등을 했다. 但是奖品不是我的. 하지만 상품은 혹은 뭐 부상은 내 것이 아니고 也不是你的. 너의 것도 아니라 而是大家的. 모두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구성을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접속사에 대한 호응관계. 그래서 접속사, 시간명사가 가장 중요해요. 서두를 장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가 되는 문장을 잘 찾아주셔서 중심 문장 찾으신 뒤에 그 다음에 수어가 되는 문장,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맺을 수 있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접속사, 시간명사에 주의하고요. 또 주어가 되는 문장을 잘 찾는 습관을 들이시고 대명사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면 这나 나 같은 경우 这나 나가 들어가려면 앞에 뭔가 명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나 또는 사물. 사람이나 사물 명사가 나온 다음에 혹은 뒤에서 这 혹은 나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람, 사물 없이 그냥 这와 나가 먼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자주 볼 수 있는 문장은 아니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독해 3부분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독해 3부분은요. A, B, C, D 4개의 보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짤막한 문장 형태가 한 2줄짜리, 2줄에서 한 길면 3줄 정도 해서 5급 HSK 독해 2부분에 출제되는 유형이 그대로 우리 4급 독해 3부분에서 나오거든요. 4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 거의 첫 줄 또는 마지막 줄이 중요해요. 로진, 이거는 오늘날이란 뜻이에요. 로진 长时间上网的人越来越多了. 오늘날 오랜 시간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이런 문장을 딱 본 순간 아, 설명문이겠구나. 그러면 이 설명문의 첫 줄 중요했으니까 보기 중에서 바로 长时间上网的人越来越多.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3부분에 대한 답안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금 전 A, B, C, D 이것에 걸맞는 내용은요. 여러분, 吵架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상식선에서 인간이 常常吵架 이걸 우리에게 권장하진 않겠죠. 마땅히 자주 싸워야 된다. 이런 상식에서 배제되는 답들은 속어법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A, C, D 중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从前 옛날에 有几个兄弟 몇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常常吵架 자주 싸웠대요. 父亲说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你们不要吵架了 너희들 더 이상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 형제 사이에는 싸워서는 안 된다. 자주 싸우지 말아라. 兄弟间吵架是不对的. 네, 정답은 바로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주어진 문장의 이야기글 형태도 있고요. 설명문이나 논설문도 있는데 팁을 드립니다. 보기를 읽고서 지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유추하는 방법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설명문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락의 첫 줄과 마지막 줄, 끝줄을 잘 읽어보고서 그 첫 줄과 마지막 줄에 해당되는 답안이 있는지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두 가지 사항 꼭 기억하세요. 보기 먼저 읽는다. 두 번째로는 주어진 시간, 제한 시간 안에 첫 줄과 마지막 줄을 먼저 비교해 본다. 자, 그러면 쓰기 영역으로 이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 쓰기 파트는 1,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1부분은 주어진 네 단어를 어휘를 조합해서 문장, 어순에 걸맞는 문장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没有去过我英国. 자, 주어는 我, 수어는 去, 목적어는 인구어인데 영국인데 나는 영국에 가본 적이 없다. 시작. 我没有去过英国. 네, 비교적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배열하는 86번의 쉬운 문장도 있고요. 95번으로 가면은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10문제 중에서 항상 끝부분으로 갈수록 좀 어렵거든요. 따라서 평소 쓰기 영역 일부분에 대한 연습은 우리가 주어, 수어, 목적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수어를 잘 찾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어와 호응할 수 있는 목적어 찾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항상 핵심은 주, 술, 목이 쥐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팁이에요. 기타 성분도 찾아주셔야겠죠. 네, 동태조사 러저꼬어라든지 아니면 결과, 방향보호 등 그리고 문장을 해석한 후에 알맞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주어랑 목적어 바뀌어도 해석상으로 지장은 안 가고 어법적으로도 오류는 없는데 근데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쓰기 제2부분에 대한 구성이에요. 쓰기 2부분은 그림, 그리고 글씨, 한 글자 내지 두세 글자가 주어지고요. 이 그림과 글자에 알맞는 문장 하나 중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남성분은 목이 마른가 봐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건 크라는 단어지 흐어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다는 입구자 흐어를 쓰게 되고 이거는 크라고 해서 목이 마르다란 뜻이죠. 따라서 이 글자와 이 사람이 물 마시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중작해 주시면 됩니다. 他非常渴拿起水桶就喝. 좀 어렵죠. 네, 여기서 水桶이란 단어를 처음 보실 거예요. 물통. 다 함께 水桶. 네, 좋아요. 他非常渴. 그는 매우 목이 말라서 拿起水桶. 물통을 들고서 就喝. 마십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항상 이 주어진 그림과 글씨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 더불어서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조금 더 화려해질수록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평소 학습법은 첫째, 제시어의 뜻과 품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어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동형명이에요. 동사, 형용사, 명사. 그 다음 그림과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다 수식어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면 고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팁입니다. 주, 술, 목 구조의 기본적인 문장, 뼈대를 세우신 뒤에 수식 성분을 맨 마지막에 넣고 다양하게 화려한 문장을 만드시면 되고요. 조금 전처럼 두 개로 이루어졌는데 쉼표 그리고 마침표까지 들어간다면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주, 술, 목 그리고 수식성, 피수식성 구분하는 연습은 대단히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HSK 4급 학습법은 첫째, 듣기. 듣기 영역은 우리가 1, 2, 3부분 가운데 1부분, 2부분은 그냥 간단한 대화문이니까 또 1부분에선 특히나 맞는지 틀린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2, 3부분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3부분에 약간의 메모, 평소 빠르게 듣고 보고 따라하기,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연습과 더불어서 좀 길어지는 문장이 있으면 한글이나 병음으로 메모해 보세요. 다음 독해 영역입니다. 독해 영역은 1부분 대비해서 우리가 단어량 확보해야 되겠고요. 2, 3부분에서는 속독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 능력, 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쓰기 파트는 1, 2부분 중에서 1부분의 경우는 순서 배열, 그래서 주, 술, 목 찾아주고 맨 마지막에 해석으로 마무리해 봤을 때 전혀 무리가 안 가는 문장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의 경우는 그림과 이 글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고요.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점수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글자를 내가 모르겠어.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단어량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특히 동형, 명부 위주로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은 HSK 4급 학습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듣기, 독해, 쓰기 골고루 공부하셔서 반드시 고득점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5급, 6급까지 취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 好，大家辛苦了，再见。